초심 상담자, 자신감을 얻기 위한 상담 공부 방법. 안녕하세요. 평인심리상담연구소의 천민태입니다. 상담을 공부하시면서 좋은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노력을 하면서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일환으로 슈퍼바이저께 슈퍼비전을 받거나 공개 사례 발표를 하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여전히 내가 잘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싶으신 초심 상담자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하며 여러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호소 문제가 비교적 명확한 내담자이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상담 50분이 늘 부족하다고 하죠. 감정도 잘 드러내는 이런 내담자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통찰하고 상담에서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듣고 공감하고 반영하기만 하면 호소 문제들은 점차 짧은 시간 내에 차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담자는 초심 상담자에게도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로서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끔일 뿐입니다. 많은 경우 주 호소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고 내담자가 잘 파악이 안 되거나 공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막막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된 목표가 내담자에게 잘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슈퍼비전을 받지만 그 사례는 어떻게 잘 해나가는 것 같다가도 다른 상담에서 또 막막해지기도 하죠. 더 힘든 경우는 상담 초기부터 내담자들의 행동이나 증상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상담자인 나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 겁을 먹는 경우인데요.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울 때 경청과 공감을 하라고 해서 열심히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몸은 상담실에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불편하죠. 내가 잘 못하고 있고 상담이 내 체질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이럴 때 내담자가 하는 말들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처음 상담을 배울 때 슈퍼바이저께 배웠던 머릿속에 늘 있는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이외의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현상학적 장에서 말하는 주관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철칙을 기준으로 보면 특정한 상담 사례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담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담자가 말하는 호소 문제와 상담실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담 체질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내가 상담자로서 내가 모르는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담자가 나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담자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온 내담자는 어떨까요? 아마도 사람들 속에서 이해받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상담자인 나 역시도 나의 경험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담 사례들 속에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내담자의 어떤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로서의 내담자가 불편하게 느껴진 이유는 어떨까요? 당연히 나와 다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는 학교 선생님과 자주 갈등을 일으켜서 의뢰되어 온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이 내담자의 인지 패턴은 상대가 잘못한 것은 무조건 따져서 인정하게 해야 한다입니다. 그에 반해 상담자의 인지 패턴은 상대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보다 윗사람이면 넘어가기도 해야 한다입니다.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하기란 쉬울까요? 학교 선생님의 호소 문제와 분리해서
내담자를 보는 관점에서 중립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다시 말하면 상담 이론이 바탕이 된 내담자 이해 없이 자신의 인격의 경험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자에게는 상담 심리 이론이 있습니다. 만일 상담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담 이론으로 내담자를 보려 하지 않으면 자신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문가인 이유, 상담 이론으로 기본을 튼튼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담 이론으로 한 내담자 이해 없이도 공감과 이해가 잘 된 내담자도 있고 상담 효과를 본 내담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담자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이거나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높은 지능과 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떤 슈퍼바이저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론이 바탕이 된 내담자 이해 없이 공감이 잘 된다면 공감이 아니라 감정이입이고 역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중립성이 많이 훼손됩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저도 꽤 경험자입니다. 중립성이 훼손되면 객관성을 잃고 객관성을 잃으면 내담자에게 통찰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례, 이 모든 원인은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 이해 말고도 또 다른 숙제들이 남았습니다. 상담에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뭘 해서 도움받는지 모르겠다. 상담이 잘 안 됐다고 느껴지는데 뭘 내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슈퍼비전 이외의 사례는 또다시 불안해진다. 다른 이유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운 상담 이론에 포함된 것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담 이론에는 인과관이 있고 병인론이 있습니다. 병인론이라면 왜 그런 증상,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날까? 내담자의 증상이나 행동을 상담 이론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담 과정에 대한 것들이랑 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내담자를 도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을 알고 기법을 알면 상담자인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이 상담 전략입니다. 그리고 임상 목표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앞서 말한 질문,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잘 정리해보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 과정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 기법으로 상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슈퍼비전 이외의 사례는 또다시 불안해진다 하면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담자의 이해가 부족하고 상담 과정과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비전에 의존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심 상담자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지 명백해졌습니다. 이론으로 내담자 이해 연습, 이론으로 임상 목표 갖기 연습, 이론으로 상담 기법 활용하기 연습, 이것을 우리는 상담 사례 개념화라고 합니다. 상담 이론에 기반된 상담 사례 개념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상담 이론이 바탕이 된 상담 사례 개념화가 익숙해지면 슈퍼비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도 명확해집니다. 이것으로 상담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가 잘 되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내담자의 행동이나 증상의 이유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구나. 그렇게 행동해야 당신이 살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당신이 버틸 수 있었구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담자의 이해 안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의 존재에 감사함이 들고 부적응적이고 힘들었지만 잘 버텨서 상담실에 온 내담자에게 감탄이 되고 존경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내담자를 척박한 땅에 피워낸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담 이론이 있기 때문에 목표와 전략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슈퍼바이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감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들은 혼자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껏 상담 사례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례 개념화 훈련만으로 모든 상담 사례가 잘 풀릴까요? 상담자의 인격적인 측면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한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편에서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하자면 부끄럽지만 저도 초심 상담자이고 초심 상담자로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노하우를 얻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방송은 2명의 상담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습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담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명확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평인심리상담연구소 인턴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여타 다른 연구소에서 인턴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담자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자신에게도 행복한 상담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